안녕하세요, 모씨입니다.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끝판왕인 WH-1000X Mark 4의 체험도 어느덧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WH-1000X Mark 4의 특장점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특장점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마크 3와의 비교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크 3에 비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마크 3 때도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던지라 마크 4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마크 3와 똑같은 메인 칩셋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역시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크게 업그레이드된 게 없겠다 싶었는데, 같은 칩셋이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노이즈 센서와 블루투스 버전이 올라가면서 확실히 마크 3 때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펙의 수치상으로만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해봐도 그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1주차 영상에서 이 WH-1000X 시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얼마나 괜찮은 아이템인지를 제가 실제로 듣는 소리를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마크 3 때 좀 더 여러 가지 모드들을 제가 들리는 소리를 실제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는 리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각 모드별 사운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보다 자세한 모드별 사운드 차이는 이쪽에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예전 리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마크 4에서는 간단하게 노이즈 캔슬링 때는 이렇고 주변 사운드를 허용했을 때는 이렇고 허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고 이런 간단한 차이 정도만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주변 사운드. 주변 소리 제어음. 노이즈 캔슬링. 네, 확실히 마크 3를 써보고 마크 4를 써보니 마크 3 때보다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있어서는 필터링이 좀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마크 3 때 걸러내지 못했던 소음들을 마크 4에서는 좀 더 똑똑하게 한 번 더 잘 걸러내준다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소음들까지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마크 4에서 들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카페 같은 데에 가서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속닥속닥 거린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소음들까지도 마크 4는 잘 필터링을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3를 사용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노캔 헤드폰도 청음을 해보고 빌려서 사용도 해보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몇 대를 사용해 봤지만 확실히 노캔 성능만큼은 소니의 WH-1000X Mark 4에 손을 들어주고 싶을 만큼 노이즈 캔슬링에 있어서는 정말 끝판왕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DC 익스트림 모드가 탑재됐다는 점인데요. 이 DC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소니 뮤직과 공동 개발한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WH-1000X Mark 4로 듣는 모든 음악과 사운드를 한층 더 업스케일링해서 들려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업스케일링 기능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들을 때마다 설정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 소니 헤드폰 앱에서 DC 익스트림 모드를 켜주시기만 하면 계속 업스케일링된 사운드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정말 이번 마크 4에 있어서 가장 괜찮다고 느꼈던 기능입니다. 이번 마크 4 헤드폰의 컨셉 중 하나가 벗지 않은 헤드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컨셉에 정말 딱 들어맞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렇게 헤드폰을
벗고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나면 다시 음악을 듣기 위해 이렇게 헤드폰을 착용하시죠.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벗지 않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퀵 어텐션 기능이 있어서 음악을 듣다가 요 터치패드 쪽에 손을 갖다 대면 손을 갖다 대고 있는 동안만큼은 음악이 일시정지가 돼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신기해서 저도 좀 몇 번 사용을 해보다가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음악이 멈추는 기능이 있는데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가 말을 걸면 헤드폰을 벗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편리하라고 넣어준 퀵 어텐션 기능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됐었는데 소니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퀵 어텐션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는 유저들의 니즈를 파악을 한 건지 이번에는 아예 터치패드에 손을 갖다 대지 않고도 대화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스픽 투 챗 기능인데요. 이거는 정말 앱에서 그냥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을 듣다가 누가 말을 걸었을 때 라고 대답을 한 번만 하는 것만으로도 음악이 바로 멈춰지게 됩니다. 바로 제 목소리를 인식해서 음악을 멈추게 되는 건데요. 터치패드에 손을 갖다 대면 다시 음악이 재생이 되는 그런 정말 편리한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도 어떤 기능인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네, 스픽 투 챗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헤드폰을 벗거나 터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언가 말을 하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진짜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음성을 인식해서 작동을 하는 기능이라면 시끄러운 장소에 갔을 때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음악이 계속 꺼지면 어떻게 하냐 라고 걱정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당연히 음성은 제 음성에만 반응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작동을 하지 않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그 순간만큼은 이 기능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부르려고 하는 순간 음악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흥이 깨질 수 있겠죠. 그때만 빼놓고는 웬만해서는 켜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할 때라든지 뭐 택시나 버스를 타서 목적지를 설명해야 한다거나 뭔가를 질문해야 할 때도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바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능은 정말 좀 마크4의 좀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이번 마크4에 착용 감지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마크3 때는 이 센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음악을 듣다가 헤드폰을 벗더라도 음악은 계속 재생이 됐었는데요. 음악을 듣다가 헤드폰을 벗으면 동작을 인식해서 바로 음악을 일시정지 시켜버립니다. 스픽 투 챗 기능에 이어서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터치패드의 작동성이 마크3 때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입니다. 마크3 때도 터치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리뷰 때에도 살짝 아쉬웠던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마크3를 사용할 때 터치 기능이 생각보다는 좀 오작동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크3 때 사용을 하면서 터치 기능 역시도 이렇게 잘 사용하지를 않았었는데 이번 마크4 때는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인식률이 마크3에 비해서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볼륨 업다운이랄지 뭐 곡 앞뒤로 넘기는 거 뭐 이런 게 정말 정확하게 확실히 동작이 되더라고요. 진짜 마크3 때는 곡 넘김을 해도 뭐 어떨 때는 동작이 안 돼서 뭐 두세 번씩 이렇게 쓸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볼륨을 높이려고 하는데 뭐 다른 기능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러고 있기가 좀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번 마크4는 진짜 한 번만 해도 바로바로 인식이 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라는 걸 체감상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지금 2주간 사용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터치패드 작동성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특장점으로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특장점으로 넣어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멀티포인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요 멀티포인트 기능은 두 대의 기기에 요 헤드폰을 모두 페어링을 시켜놓고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과 핸드폰에 둘 다 페어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제 영상들은 주로 이제 PC의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다 보니 PC에서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로 영상 편집을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또 아까처럼 이제 다른 기기에 페어링을 해야 되다 보니 멀티포인트 기능이 없으면 폰을 벗고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 멀티포인트 기능으로 인해서 그냥 PC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전화가 왔을 때는 휴대폰 상에서 바로 헤드폰으로 전화 받기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돼서 헤드폰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통화를 마치면 바로 이어서 PC로 페어링이 되면서 PC에서 뭔가 영상이 재생 중이었다면 그 영상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확실히 두 기기 간의 전환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능을 특장점으로 또 넣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는 360 리얼리티 오디오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 귀 모양을 분석을 해서 리얼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능인데요. 이 역시 앱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진짜 좀 설정을 하면서 체험까지 해보니까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앱에서 시키는 대로 귀 양쪽을 촬영해주면 귀 모양을 인식해서 설정을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애플의 에어팟 프로에서처럼 특정 앱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좀 여러 앱에서 지원을 해줬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현재는 두 플랫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마크4를 구입을 하시면 패키지 안에 이 360 리얼리티 오디오를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에 무료 체험권이 동봉되어 있는데요. 그 플랫폼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체험권을 등록을 하시면, 원래는 그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30일이 무료인 것 같은데 이 체험권을 등록하니까 90일로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90일로 연장을 해두는 상태인데, 그렇게 가입을 한 사이트는 바로 넉스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PC도 있고 앱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바로 체험을 해봤는데요. 앱을 실행시키자마자 바로 이 WH-1000X 마크4를 인식을 하면서 360 리얼리티 오디오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뜨더라고요. 근데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봤는데, 와, 진짜 듣자마자 와, 대박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리얼한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음원이 정말 막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가 아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 앱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메탈리카랑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콘서트 실황이랄지 뭐 이런 영상이나 음원이 있어서 그 음악을 몇 개 들어봤는데 실황을 듣는 듯한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와이프한테도 한번 들어보라고 들려줘 봤는데, 아, 진짜 대박이라면서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박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소니가 다른 플랫폼과도 제휴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360 리얼리티 사운드가 다른 플랫폼에서도 작동이 된다면 이 WH-1000X 마크4는 인기가 더 올라가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WH-10X 마크4의 장점 7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무리는 앞서 1주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크4로 한 주 동안 어떤 힐링 루틴을 체험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면서 다음 차수에서는 또 어떤 힐링 루틴을 실행하게 될지 그 점도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은 마크4를 착용하고 크리스마스 카드 일러스트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이 넘도록 지금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 일러스트를 직접 그려서 직접 뵐 수 있는 분들께는 실물로 전달을 해드리고, 직접 뵙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카드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덜하긴 해도 그래도 뭔가 카드로나마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껴보시라고 크리스마스 카드 일러스트를 한창 그리는 중인데요. 이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저도 또 이제 스케치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 한 주 동안은 스케치 작업을 하면서 매년 듣는 캐롤 음악을 열심히 들으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큰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좀 행복하게 마크4로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서 그림에만 오롯이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힐링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작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다음 주에 구독자분들께도 전달을 할 겸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완성작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마크4와 함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 때는 어떤 힐링 루틴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 영화도 많이 보는 편이긴 한 영화를 보는 것 이상으로 또 좋아하는 게 영화 음악을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음악 아티스트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아티스트들 중에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한스 짐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 정말 뭐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요 한스 짐머라는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저는 내한 공연이 있었을 때도 빠지지 않고 갔을 정도로 나름 굉장히 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힐링 루틴은 제가 퇴근을 해서 요 한스 짐머의 음악을 플레이리스트화 시켜서 음악도 들어가면서 제가 또 콘서트 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콘서트 영상을 요 마크4로 감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힐링 루틴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힐링 루틴은 한스짐머와 하는 걸로 하고 3주차 영상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예고를 해드리자면 3주차 때는 지인들 중에서 소음들에 지쳐서 요즘 보면 진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층간 소음이랄지 바깥 외부 소음들이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은근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희 윗집인지 윗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특히나 좀 개념 없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주말에 낮잠을 좀 자고 싶은데 막 낮인데도 피아노를 엄청나게 격렬하게 친다든지 아니면 뭐 애기들이 있는지 엄청 또 쿵쾅쿵쾅거리면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 시간 막 8시, 9시, 10시가 넘었는데도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저는 그렇다 치고 주변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소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영화를 볼 때라든지 뭐 음악을 들을 때라든지 이럴 때 정말 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집중해서 영화나 음악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요 헤드폰을 체험을 시켜드려 봤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 분을 제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직접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체험도 시켜드리면서 그분들의 생생한 반응을 또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못이었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WH-1000X 마크4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